새벽 늦은 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여고생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던 아이가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순간 민주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잠옷 차림으로 새벽 늦은 시간 편의점에 불쑥 들어온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편의점 자동문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싸늘한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이 내민 1,000원짜리 지폐를 받으며 습관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해 보이려 애썼어요. 민주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민주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생선 장사를 하며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했지만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사랑으로 민주를 키워주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 거렸는데 그건 어제 병원 원무팀에서 받은 병원비 독촉장이었어요. 한숨을 내쉬는 민주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한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세요. 괴로워하는 도윤이를 둘러싸고 장정 여러 명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괴로운 비명소리를 질러댔지만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짐승의 외침처럼 말이에요. 그 비명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이날도 도윤이는 어쩔 수 없이 진정제를 맞고 잠에 들었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혹독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벌써 6개월이나 아이는 진정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도윤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말이 사라졌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마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심리적 함구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 늦은 시간이면 발작이 이어졌고 도윤이는 점점 수척해졌고 영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진정제를 맞아야만 잠이 들었던 도윤이는 이날도 악몽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사고가 난 모습으로 도윤이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엄마를 찾아야만 했어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몸으로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엄마를 찾으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가지 않으면 엄마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부엌 뒷문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두들 잠든 새벽 시간 뒷문이 열리자 도윤이는 숨을 참고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요. 주차장으로 연결된 작은 틈 사이로 이 작은 어린아이의 몸은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구해줄게. 도윤은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계속 되뇌이면서 정처 없이 길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배가 고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도윤은 비틀거리며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를 봤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 소녀. 소녀가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미소가 도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엄마. 엄마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도윤은 소녀를 향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따뜻해. 그 목소리도 엄마 같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녀가 무릎을 꿇고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손처럼. 도윤은 소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도윤이 편의점에 들어오기 1시간 전. 새벽 2시 민주는 계산대 옆에 놓인 낡은 심리학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어진 문장들 사이로 시선이 흘렀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랬지, 김소의 선생님처럼. 민주는 책장을 넘기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내리는 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득 12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주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녁에 나가시면서 금방 올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부모님 사진을 꽉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숨이 막히도록. 다음 날 할머니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주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사진만 붙들고 말이죠. 민주야, 민주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주는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 순간부터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자 다시금 숨이 턱 막혀옵니다. 편의점의 고요한 적막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민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2년 동안 민주는 학교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벙어리라고 놀렸고 선생님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만 봤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피투성이가 된 채 민주야, 왜 우리를 구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9살 겨울. 학교 상담실에서 김소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민주야, 내 잘못이 아니야. 김소의 선생님은 민주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슬퍼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한마디가 민주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상담 끝에 민주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말 한마디부터.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김소의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12년이 흐른 지금 민주는 20살이 됐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상위 3% 성적을 유지하며 심리상담학과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개월 전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민주야, 미안하다. 할미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민주의 아르바이트 월급 120만 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만 살아계시면 돼. 대학은 나중에 가면 되지.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민주는 이 편의점에서 매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낡은 심리학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펼쳐보는 민주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힘들지만 괜찮아.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김소혜 선생님처럼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새벽 3시, 따르릉.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민주에게로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잔뜩 움츠려진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 어린아이였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옷은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심지어 맨발이었습니다. 영하의 겨울 날씨에 너무나 야위고 수척한 아이의 모습보다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민주를 사로잡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추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12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아이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는 계산대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말없이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려는 듯 말하지 못하는 듯. 민주는 천천히 계산대를 나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따뜻해.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앉아 있어도 괜찮아. 엄마 왜 여기 있었어? 갑자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보고 엄마라니? 민주는 아이의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티내지 않고 아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았습니다. 차갑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민주는 아이를 계산대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초코우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마셔. 따뜻할 거야. 아이는 초코우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초코우유 하나를 꺼내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가지 마세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저도 모르게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아이는 천천히 초코우유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주의 얼굴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 엄마를 잃었나 보구나. 민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 나처럼 혼자구나. 깊은 밤 편의점 형광등 아래 상처받은 두 영혼이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작은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편의점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히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도윤아. 편의점 자동문이 벌컥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따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는 민주의 품에 파묻혀 몸을 웅크렸습니다. 노인은 민주와 도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사람을 본 듯 조금 안정된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이 보호자구나.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혼자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노인은 민주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우리 손자를 돌봐주셔서.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노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70대쯤 돼 보였지만 옷차림과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고급 코트, 깔끔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정장 남자들.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노인은 도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집에 없길래. 도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작고 떨리는 목소리. 노인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장 남자들도 눈이 커졌습니다. 민주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도윤아? 도윤은 여전히 민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좋아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2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6개월 전까지 도윤이도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 부드러운 목소리가 도윤을 깨웠습니다. 도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잤어? 응. 엄마 오늘 급식 뭐야? 오늘은 치킨이래. 좋아하는 거 나온대.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아빠랑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진짜? 응 엄마랑 셋이 같이.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 거야. 엄마가 도윤의 이마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랑 있어 알았지? 응 빨리 와. 그럼 우리 아들 사랑해.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신이 나서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다. 하지만 문을 연 건 할아버지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처음 보는 모습께 도윤은 갑자기 불안함이 몰려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단다. 도윤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단다.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엄마 아빠 금방 온대. 기다릴 거야. 도윤아. 싫어. 도윤은 할아버지를 밀치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맞이했습니다.
태주는 도윤의 손을 잡고 차가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두 구의 시신. 의사가 천을 걷었습니다. 유족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차가운 얼굴.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손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태준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그만. 도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엄마, 엄마. 그날 이후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6개월 동안 도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엄마가 읽어주던 동화책을 펼쳐놓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주는 전국 최고의 소아정신과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선택적 함구 중입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겁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윤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명 심리 상담사도 미술치료도 음악치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도윤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엄마가 도윤아 왜 나를 구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꿈.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태준이 민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손자가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이요? 내 부모님을 잃은 충격으로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당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민주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12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이 아이 나와 똑같아. 태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실례지만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대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진성그룹 회장 태준. 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성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 태준은 도윤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민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손에 든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회장의 명함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꺼내봤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도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모습만을 잃고 세상과 단절됐던 그때의 자신.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소혜 선생님도 처음엔 그냥 손을 잡아주셨을 뿐이야.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함께 있어 주셨을 뿐.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 양입니까? 저는 태준입니다. 민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회장님.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도윤이 때문입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계속. 그 말에 민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는 고급 로비를 지나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민주 양 오셨습니다. 넓은 회장실 안태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민주를 보자마자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민주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도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태준은 민주를 소파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이가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아직 거의 안 하지만 당신 생각을 하는 게 보입니다. 민주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민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최고의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윤이의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 만난 것만으로 도윤이가 말을 했습니다. 민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도윤이에게 필요한 겁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탁합니다. 도윤이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도윤의 눈빛을 보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2년 전 자신을 구해준 김소혜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손을 잡아주셨을 뿐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요. 태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투병 중이세요. 병원비가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는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비도 전액 지원해 드릴게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모두 다 갚을게요. 태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누나가 너를 도와주신대. 도윤은 천천히 민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보다는 조금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민주는 태준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정원 웅장한 건물. 민주는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집사가 민주를 도윤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도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누나야.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김소혜 선생님이 읽어주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 좋아하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누나가 읽어줄게. 민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민주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민주가 책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도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읽어줬어요. 민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구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주는 도윤을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슬퍼도 돼, 누나가 여기 있어. 도윤은 민주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개월 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2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나도 이렇게 울었어. 김소혜 선생님 품에서. 민주는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나가 함께 있어줄게. 도윤이 민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응, 약속해. 도윤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힘이 되고 있어. 김소희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민주는 일주일에 3번 도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민주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3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도윤. 민주는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쁘다, 도윤아.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럼 엄마한테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 마음속으로.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누나가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도 기뻐하시죠? 민주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3주가 지나자 도윤이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숟갈에 불과했지만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태주는 식사 시간마다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손자가 밥을 먹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맛있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태주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은아, 우리 도윤이가 살아나고 있어.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민주가 함께 등교해 주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도윤이 민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도윤과 눈을 맞췄습니다. 괜찮아, 도윤이는 용감한 아이야. 누나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약속.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창밖에서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자리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모습, 친구가 다가와 말을 거는 모습, 도윤이 작게 대답하는 모습.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도윤아, 정말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손자의 회복에 감격하던 태주는 도윤과 함께 찍은 민주의 사진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 누구를 닮았지? 민주의 얼굴, 목소리, 미소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태주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는 사실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시은이. 이 둘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우 둘은 얼굴은 같았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죠. 앨범 속에는 두 딸들의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생 시절 지은과 시은이가 함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시은이는 자신을 닮아 똑부러지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 동생 지은이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죠. 태주는 그 사진과 민주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민주 양에 대해 조사해주게 조용히.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떠나기 전에 뭔가 말하려고 했었지. 혹시. 두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도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학교가 끝나면 민주는 도윤을 데리러 갔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놀라울 만큼 변했습니다. 밥을 잘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입을 다물지는 않았습니다. 태주는 매일 손자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모습, 그 모습이 태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식탁에 앉아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친구랑 축구했어요. 태주는 포크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재미있었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주 누나도 봤어요. 누나가 응원해줬어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 누나가 참 좋은 분이구나. 응, 엄마처럼 따뜻해요. 그 말에 태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엄마처럼. 태준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편안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3일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민주 양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태주는 파일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민주의 기본 정보를 읽어내려가던 태준의 손이 떨리며 멈췄습니다. 한지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 이철수 모 한지은 2012년 교통사고 사망. 당시 민주 나이 7세. 현재 보호자 외조모 김순 자투병 중.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은 내 딸 이름과 똑같아. 태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19년 전 민주의 어머니 한지은이 대학생 시절 찍은 사진. 태주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의 딸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딸 그 자체였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대학생 시절 딸 한지은이 웃고 있는 사진과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태준은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출생 기록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일 2005년 3월 15일. 출생병원 서울 메디컬 센터. 출생시간 오전 3시 42분. 태주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2005년 3월 그렇게 온순하고 순종적이었던 딸 지은이가 집을 나갔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주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21살 지은이 평범한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철수 가난하지만 성실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은 안 돼. 아버지, 저 정말 사랑해요.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재벌가의 딸이 무슨 가난한 놈과 결혼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치고 계세요. 내 인생을 지키려는 거다. 한 번도 제 말을 거역한 적이 없던 지은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딸을 찾으려 했지만 지은은 철저히 숨었습니다. 6개월 뒤 태주는 사설 탐정을 통해
딸이 이철수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주는 분노했습니다. 저런 놈과 결혼해서 고생하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지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딸과 연락을 끊은 채 살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회장님 따님께서 교통사고로 태준이 병원에 달려갔을 때 딸과 사위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딸의 얼굴을 본 순간 태주는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태주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하지만 7년 만에 만난 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회장의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내가 딸을 죽였어. 내가 반대하지만 않았더라면 지은이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크나큰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지은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보지 않고 외면하려 할수록 그 공허함을 커져갔으나 시은이가 아들 도윤이를 낳으면서 조금씩 그 아픔이 치유되어 갔습니다. 아니, 상처를 덮어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태주는 파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민주 양의 어머니 이름이 한지은이라고?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똑같았습니다. 태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철수와 한지은의 결혼 기록을 찾아주게, 정확히.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딸이 있었다고. 아니, 시은이에게라도 이야기했었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 시은이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을 놓고 싶었지만 말 못하는, 아픔을 표현조차 하지 못하는 손주 도윤이를 위해 마음속에 천근 같은 아픔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왔던 태준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비서가 또 다른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태준은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글을 읽어내려가는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지은, 내 딸 이름은 박지은이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은이는 아버지 몰래 임신을 했고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아이를 빼앗길까봐 이름을 바꾸고 남편 이철수와 함께 민주를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은 뒤 친할머니 김순자에게 맡겨진 민주는 시골로 내려가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태주는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민주 양은 내 손녀였어. 20년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손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주는 책상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딸은 아버지가 손녀를 빼앗을까봐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로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완고함이, 자신의 자존심이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반대한 게 잘못이었어. 태주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민주를 지켜줘야 해. 지은이가 보호하려 했던 아이를 내가 지켜줘야 해. 그날 밤 태주는 민주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주야, 넌 내 손녀였구나. 태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내 딸을 찾았어. 이제 내가 지켜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내가 내 손녀라고, 내 엄마가 사실은 내 딸이었다고. 태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태주는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DNA 검사를 준비해주게 조용히.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이제 도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민주를 기다리는 도윤의 모습은 태준에게 기쁨이자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녀라는 걸 언제 말해야 하나. 태준은 DNA 검사 결과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꺼내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명백했습니다. 민주는 태준의 친손녀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주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상처받고 떠나버릴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민주를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명목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태준은 민주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와 똑같아 웃는 모습까지.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민주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요. 정말? 우리 도윤이 대단한데?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가족처럼 다정한 모습. 실제로 둘은 사촌지간이었지만 두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태주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주 양.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민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요? 내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서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과거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아빠랑 저랑 셋이 행복하게 살자고만 하셨죠.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랬군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옆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도윤을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현관에서 태준이 민주를 불렀습니다. 민주 양 잠시만요. 민주가 돌아봤습니다. 태준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할머니 병원비입니다. 다음 달 치료비까지 포함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요. 이렇게까지는. 받으세요. 제게는 당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태준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고맙고 미안해서 그럽니다. 미안하다니요? 저야말로 감사한데요. 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주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저택을 나섰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민주 양을 내일 서재로 불러주게, 도윤이 없을 때로.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 지은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이제 너의 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민주는 태준의 전화를 받고 저택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태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주 양.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주는 책상 서랍을 열고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주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혼인신고서,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 민주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태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 양, 당신 어머니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은이요, 왜요? 태주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민주 앞에 놓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민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대학생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엄마?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딸입니다, 박지은. 민주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엄마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 한지은은 2004년에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박지은이었습니다.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지은은 제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지은이는 평범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이철수라는 대학생이었죠.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벌가의 체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저는 딸의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지은이는 집을 나갔고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저 몰래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되면 아이를 빼앗길까봐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습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준이 무릎을 꿇고 민주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주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이란다. 너의 어머니는 내 딸이었고 너는 내 손녀였어. 그리고 태주는 시은이와 도윤과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윤이는 너의 사촌 동생이야. 지은이와 시은이는 내 쌍둥이 딸이란다. 지은이가 그렇게 죽고 나서 시은이만 보며 살아왔는데 자식 2명이 모두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니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맞나보다. 세상을 원망했지. 죽지 못해 산다는 심정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왔어.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 도윤이마저 아프니 사는 게 지옥이지 않겠니? 그때 너가 나타난 거야. 민주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윤이 왜 자신을 보고 엄마 같다고 했는지, 왜 자신에게만 마음을 열었는지, 왜 태준 회장이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대했는지.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를 숨긴 거예요? 가족한테서?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너를 내게서 지키려고 했던 거야. 나에게 너를 뺏길까봐. 내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던 거지. 민주는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단다. 민주는 얼굴을 2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주야. 내가 그렇게 반대하지만 않았더라면 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야. 민주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은 민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2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핏줄, 이제야 서로를 찾았습니다. 민주는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 그래도 제 말이 들릴 거라 생각해서 매일 병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했어요. 오늘은 눈을 감고 계신 할머니를 보며 그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가족을 찾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이름까지 바꾸고 숨어 살았대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민주야, 가족을 만나거라. 그게 내 엄마가 바랐던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용기 낼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방 안에 틀어박혀 엄마의 낡은 사진첩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민주를 안고 있는 모습. 민주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날 지키려고 이름까지 바꿨구나. 가족을 포기하고 혼자 날 키웠구나. 엄마는 한 번도 친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가 물어봐도 그저 엄마는 고아야, 우리 셋만 있으면 되라고만 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난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날 버리고 먼저 가버렸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주야, 나다 할아버지야. 그 말에 민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괜찮니? 사흘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 죄송해요. 저 좀 혼란스러워서.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연하지, 천천히 받아들이렴. 할아버지는 기다릴게. 도윤이는 알고 있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주야, 천천히 하자.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민주의 가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누나, 어디 갔었어? 사흘 동안 안 와서 걱정했어. 민주는 도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가족이구나.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민주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도윤이가 보고 싶어서. 도윤이 민주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마, 도윤이가 여기 있잖아. 민주는 도윤을 꽉 안았습니다. 태준이 거실에서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은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했는데 1등 했어. 정말? 우리 도윤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누나도 같이 봐줄래?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여줘. 태주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 태주는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아, 너 민주 누나가 왜 이렇게 따뜻한지 아니? 도윤이 민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누나는 엄마 같아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민주 누나는 너의 엄마와 매우 특별한 관계야.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태준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민주 누나는 내 사촌 누나야. 도윤은 잠시 멍하니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뭐? 민주가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나는 너의 진짜 가족이야. 도윤은 민주를 보다가 태준을 보다가 다시 민주를 봤습니다. 진짜 누나? 응, 우리 엄마랑 너의 엄마가 자매였대. 그것도 얼굴이 같은 쌍둥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오래전에 집을 나와서 연을 끊고 살다 보니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거였어. 도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누나가 내 진짜 가족이야?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는 가족이야. 진짜 가족. 도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민주에게 안겼습니다. 누나. 민주는 도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인 줄 알았어. 할아버지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누나가 있었어. 민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혼자인 줄 알았어. 도윤아, 근데 동생이 있었어. 너라는 동생이. 태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20년 만에 이어진 핏줄. 민주는 도윤을 재우려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민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진짜 내 누나 맞지? 민주가 웃었습니다. 응, 진짜야.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안 가는 거지? 민주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혼자 살았어. 이렇게 갑자기 가족이 생기니까 조금 무서워. 도윤이 민주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도윤이가 여기 있어. 할아버지도 있어. 우리가 누나 지켜줄게.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도윤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사랑해. 민주는 도윤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사랑해, 동생아. 도윤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도윤을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구나.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구나. 민주가 도윤의 방에서 나오자 태준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민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야, 할아버지가 하나 부탁해도 되겠니? 말씀하세요, 할아버지. 태준은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살지 않겠니? 도윤이도 너를 원하고 할아버지도 너를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싶구나.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20년 동안 잃어버린 손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엄마를 잃었어. 내 고집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그 죄책감을 안고 20년을 살았단다. 하지만 이제 너를 찾았어. 지은이가 지키려 했던 너를 찾았어.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고 싶어. 내가 대학도 가고 꿈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제발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주렴. 민주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난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숨기려 했던 가족을 받아들여도 돼?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라.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가족으로 할아버지와 도윤이를.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민주야, 정말 고맙다. 태준은 민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민주도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대학생이 되어 꿈에 그리던 상담 심리학과에 갔고 도윤은 5학년이 됐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하지만 민주에게는 특별한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와 도윤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도윤이 붕어빵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나, 붕어빵 먹자. 민주는 붕어빵을 사서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이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맛있다. 민주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다. 민주는 1년 전 편의점에서 도윤에게 초코우유를 건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이 아이가 내 동생인 줄, 우리가 가족이 될 줄. 도윤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도 사드리자. 민주가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좋아하시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태준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구나. 예전에 지은이도 이거 좋아했는데.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야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참 밝은 아이였어. 항상 웃고 항상 노래 부르고 할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아빠 괜찮아요 하며 위로해주던 아이였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했어. 할아버지의 교만함 때문에. 그게 할아버지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민주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이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지만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엄마는 사랑 때문에 선택했던 거예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민주야. 그 말이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는구나. 도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울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행복한 가족. 민주와 태준이 도윤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5년 후 민주는 심리 상담사가 됐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입구벽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한 따뜻한 쉼터. 민주는 매일 상담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말을 잃은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민주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울어도 돼. 슬퍼해도 돼. 민주는 12년 전 김소혜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도윤이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들 옆에 앉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도윤이도 모두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민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날 지켜줬듯이 이제 내가 다른 아이들을 지켜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기적. 상처받은 새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 추운 겨울밤 따뜻한 초코우유 한 잔이 만든 기적. 이제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갑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깊은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